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당 차원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도민 통합을 해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도정 바로잡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경남도당 위원장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부 보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16개 지역위원회가 홍 지사 주민소환 보정 작업에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소환 운동은 도정을 바로잡기 위한 주민들의 염원이고 자발적인 활동입니다. 경남 도정을 더 민주적이고 올바르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입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주민소환은 주민자치의 영역이며 정당은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승복해야 한다며 도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주민소환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정당은 선거제도라는 틀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참여에 대한 지지 논평을 내면서 홍 지사 주민소환과 관련해 여야 경남도당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되려면 2만 9천여 명 이상의 서명부가 보정돼야 하는 가운데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마감일인 24일까지 4만 5천 명의 보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로봇 산업입니다. 경남에 있는 로봇 관련 업체들의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용 로봇이 프로야구 NC 다이너스의 치어리더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자동차 생산 공정에 쓰이는 산업용 로봇이지만 정밀한 동작을 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기술력입니다. 자동차 쪽에가 좀 많이 지금 무인자동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이라든지 철도, 식품 쪽에도 요즘에 많은 로봇들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를 부착한 물고기 로봇. 자동으로 장애물을 피하고 조종이 가능해 해양 탐사와 수질 측정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로봇 산업은 경남이 로봇랜드와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추진하며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60여 개 로봇 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실질적인 체험과 흥미를 돋구고 로봇 문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업체들을 유치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로봇 관련 기업들이 시험하고 부품을 테스트하고 이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면은 창원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로봇 핵심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도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리산 고산지대에서 자라던 눈향나무는 7, 80년대 마구잡이로 외부로 유출되면서 절벽 등 사람 접근이 힘든 곳을 제외하고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 법계사 경내에 복원한 눈향나무가 제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복원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법계사. 이 사찰 경내에는 귀한 나무가 있습니다. 붉은 빛의 줄기가 옆으로 누운 아름다운 자태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눈향나무입니다. 지리산 고유 수종으로 지난 1995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50여 그루의 모종을 번식해 이식한 것입니다. 지리산의 멸종에 가까운 눈향나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참 자식 키우듯이 아주 소신껏 열심히 좀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천왕봉 아래 천왕샘 부근에서 연구용으로 채집한 눈향나무를 끝꽂이 방식으로 번식한 것으로 20년 이상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성 번식을 해서 지리산에다가 계속 복원을 해야 되고
지금 보면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20여 년 동안 눈향나무 복원을 위해 어린 눈향나무 번식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분재용으로 마구잡이로 채취하면서 자취를 감춘 지리산 눈향나무. 복원 작업이 속도를 낸다면 다시 지리산 고산지대의 아름다운 식생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특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의 운영 실태는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하무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선풍기만으로는 부족한지 어르신들이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이 무더위 쉼터의 내부 온도는 무려 32도에 달하는데요.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인 31.3도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냉방비 걱정 때문에 가동되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경로당 운전비가 다 한기대가 있으니까 위에 거는 못 쓰지요. 그러니까 전략하게 하고 있어요. 다른 무더위 쉼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울산시 등이 한 달에 11만 원씩 3개월 동안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전기요금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500여 곳에 달하는 쉼터의 배치도 제각각입니다. 울주군에만 울산시 전체 무더위 쉼터의 절반가량이 몰려있고 동구와 북구를 합친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동북구의 65세 이상 노인 수는 2만 4천여 명으로 울주군보다 300명 이상 많습니다. 우리가 다 진행해봤자 우리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시설이 좋지도 않는데 그게 의미가 좀 없어요. 울산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4일부터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40여 명. 폭염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름뿐인 무더위 쉼터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정말 길고도 끈질긴 폭염입니다. 벌써 한 달 넘게 33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주말 내내 어제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폭염특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낮 불볕더위 시간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구름량 적은 데다 가시거리도 시원하게 트여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25도, 김해는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이 많고요. 한낮에는 밀양 35도, 창원 33도, 거제의 경우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진주가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남해 34도, 하동과 합천 35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고 남해안의 경우 천문조에 의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술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경찰이 파면됐습니다. 함양경찰서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A경사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사는 지난 2일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여경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경사 소속 부서 간부 2명에게는 감독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휴가철 헌혈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남 지역의 혈액 보유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지난 17일 기준 경남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은 5일분으로 관심 단계인 전국 평균 4.31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5일 미만이면 관심, 3일 미만이면 주의 등으로 구분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의 조선 기자재업체 가운데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동남권 조선 기자재업체 280여 곳을 조사한 결과 65%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영 애로사항은 수주 감소가 86.3%로 가장 컸고 단가 인하 압력, 저가 경쟁, 은행의 대출 제한 등도 꼽혔습니다. 제2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경남교육청이
옛 대한주택공사 경남본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와 건물 매입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 청사와 직선거리로 150m에 불과한 옛 대한주택공사 경남본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도서벽지 관사 41개 환경 개선 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문 안전장치와 방범창, 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는 3억 3천만 원을 들여 설치를 완료했고 환경 개선 사업은 2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이달까지 완료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도서벽지 관사 안전시설과 환경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판매 시설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합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3년 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평균 4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며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판매 시설 197곳과 공항과 여객터미널 등 운수시설 96곳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소방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경남적 기초의원 6곳 이상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와 양산, 합천, 하동에서는 의원이 숨지면서 결혼이 생겼습니다. 함안에서는 의원이 제명되면서 창녕에서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비위 의혹으로 의원이 사퇴해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김해시와 함양군의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보궐선거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최근 폭염 등으로 변원과 밭에 병해충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적절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 수확기에 있는 변원에 이삭도열병과 세균성 알마름병 등의 발생이 우려된다며 마을별로 공동 방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추의 담배 나방과 콩의 노린재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며 세심한 예찰과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